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개표소 봉쇄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엔 재선거 구호가 밤낮 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자, 김승희 기자, 많은 인파가 몰려 있군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송파구 개표소가 위치해 있는 서울올림픽공원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 5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9,000여 명이 모여 있는데요. 연신 재선거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개표소 앞 항의는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돌아다니고 가족 단위로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현장 곳곳엔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음료와 컵라면을 나눠주거나 길을 안내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했고요. 식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식사도 찾아서 제공해드리고 길 안내가 필요하시면 길 안내도 해드리고.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경기장 주출입구엔 경찰 20여 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경기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출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표소 안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모두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내부엔 송파구 전체 380여 개 투표함과 투표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까지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한밤중에도 곳곳에 랜턴을 켜고 자리를 지켜온 만큼 오늘 밤에도 항의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개표소 봉쇄 현장은 20, 30대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집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개입이나 다른 정치적 구호로 이번 시위의 순수성이 오염돼선 안 된다며 정치적 프레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실 임시개표소 시위 현장 곳곳에 붙은 호소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다른 의견이나 구호는 잠시 멈춰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30 세대 자원봉사자들이 작성한 건데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 외엔 다른 정치 구호를 담지 말자는 겁니다. 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우파 좌파 나누지 않고 색깔 나누지 않고 정치 색깔 띄지 않은 상태에서 재선거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주축이 된 현장에선 애국가와 재선거 구호, 손으로 그린 태극기가 주로 사용됩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권리를 울부짖어야 됩니다. 이것을 윤어게인이라고 지부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어제 저녁에 이어 오늘도 시위 현장을 찾았지만 시위를 주도하진 않았습니다. 반면 한켠에선 일부 참가자들이 기존 부정선거 의혹을 상징하는 스탑 더 스틸 구호와 함께 성조기를 흔들었습니다. 전한길 씨 외에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렇게 이틀째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선 잠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경찰은 공직선거법 194조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 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인 협조 요구를 받았습니다. 예, 저렇게 송파에 있는 이 투표함이 잠시 개표소로 옮겨지는 과정의 일부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개표가 이미 끝났고요. 그 개표함이 선관위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일부 시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많게는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경찰 추산으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현재 선관위 관계자 등 20-30명이 그 체육관 안에 고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윤빈. 맞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개표는 다 했는데 집에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개표는 완성이 됐고 완료가 됐고 그래서 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확정이라고 뜨게 됐던 부분이 있고 뭐 시의원 비례대표는 이 명수가 여야 간에 또 바뀌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그 개표를 마친 투표함 자체의 반출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최대치로 모였을 때는 한 자정쯤에는 6천에서 한 7천 명 정도가 이 시민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밤 사이를 거치면서 한 500명 선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낮을 거치면서 더 그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순찰을 돈다 이런 명목으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안에 고립된 선관위 직원 또 뭐 일부 취재진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이곳이 운동 경기장이기 때문에 경기장 관계자 등이 한 20-30명이 고립돼 있고 물이나 음식 등의 반입 반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문종형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경하게 하자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부실 선거, 부정 선거, 또 재선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일단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부정선거론자들과 별개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진상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 진상을 공개하라는 그 주장에는 여러 가지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지금 믿기 힘든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그 후속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히 뭐 노태하 위원장이 물러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의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민주주의 인프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어떤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또 한밤중에 시위대가 형성이 되고 이러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이 그룹 중에는 기존의 부정선거를 외쳐왔던 그룹도 일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단상에 서서 마치 이번 그 부실했던 선거 결과에 있어서 부정선거론으로 또 이 어젠다를 확장시키는 것은 뭐 국민의힘과는 무관한 부분이다. 다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는 것이죠. 부실 선거와 부정 선거가 내용상은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부분에서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뭐 당론이나 어떤 정견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관리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정학진 변호사님, 지금 처음에는 송파의 일부 투표함에서만 문제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전국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무려 33곳, 인천에 6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 2곳, 경남 2곳.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부실 선거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부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거는 부실 선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고 부정 선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정 선거라고 하는 것은 아예 선거를 조작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 선거라고 하면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 그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상의 그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거거든요.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투표용지는 투표날 전날까지 그러니까 6월 2일까지 모든 투표용지가 딱 마련이 되어 있었어야 되고 6월 3일에 만약에 인쇄가 됐다라고 하면 그 투표용지는 잘못된 거고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뭐 똑같은 투표용지 같이 보여도 그것은 이러한 이면지에다가 투표한 것과 똑같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과연 거기에 일련 번호가 있었는가 그다음에 인쇄할 때 그럴 때 관계자들이 정당 추천위원들이 참여해서 입회했는가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위법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까지는 몰라도 명백하게 위법한 선거, 불법 선거라고 주장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서울에 뭐 몇 군데에서만 잠실이나 뭐 강남이나 몇 군데에서만 그랬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뭐 50군데가 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진지하게 재선거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 말고 그 밑에 시의원, 구의원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신문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당락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투표용지가 위법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주당 그 서울시 비례의원인데 내가 당선된 사람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다들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그렇게 해서 잠실 투표함이 열리니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서울시의 비례대표가 원래 개표 전에는 민주당이 8석이던 게 7석으로, 국민의힘은 반대로 7석에서 8석으로 늘어나는 당락이 이제 바뀐 거죠.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실수가 반복되면 그걸 실력이라고 하고 또 부실이 반복되면 이거 부정선거가 있는 것 아니라는 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부실 선거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부실인지 부정인지 구분을 하려면 이 부정이라는 거는 이 조직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공모해 가지고 행동에 옮긴 것을 우리가 이제 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 선거를 조작하고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저희 민주당일까요? 근데 이게 뭐 100% 뭐 이게 뭐 팩트는 될 수가 없지만 아니 아시잖아요. 민주당이 선거 전에 뭐 거의 대부분의 거의 뭐 여론조사에서 우리 후보들이 거의 앞서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정선거를 해야 될 요인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선거 하자고 하면 좋아요. 아니 서울시장 저희가 패배했으니까 다시 하면 이길 수도 있죠. 저희는 믿져야 본전이에요. 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아니 부실선거인지 부정선거인지 아무리 저희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제대로 된 팩트는 얘기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정치적으로 음모론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 자충수를 두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좀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니까 재선거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재선거를 안 할 거면 부정선거는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아까 인천에서도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다고 잠시 말씀을 드렸죠. 인천 선관위의 경우에는 처음엔 투표 부족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다가 주장을 했다가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야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장희민 대변인, 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인천의 연수죠.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 관내 사전투표 후보자별 득표수를 제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유권자 수는 다릅니다.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달라요. 그런데 이 득표수가 박찬대 인천시장 3030, 송도 2동 3030, 유정복 1440, 1440 이렇게 어떻게 공교롭게 똑같은 숫자가 사전투표 득표수로 나올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이거 뭔가 부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선관위 해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울권에서만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공식 사과가 선관위 측으로부터 나올 때도 서울에 대한 사과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인천도 혼란상이 있었고 인천의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제대로 확인을 해주지 않다가 나중에 인천도 사실 투표용지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온 부분도 어떤 부실의 결과가 아니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송도 1동과 2동과 관련한 이 뭔가 표집이 잘못됐달지 왜냐하면 지금은 이 선거에서는 수개표 그리고 수검까지 거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 이기붕 후보까지 일치한다면 좀 의혹이 더 짙어졌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다시 뭐 재검표를 하든 의혹을 좀 불식시킬 책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한 빠른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벗겨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엔 몇 군데 없던 것으로 보였던 이 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50곳에서 발견되고 하니까 뭔가 자꾸 선관위가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전혁진 변호사님,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재선거
이 전체적인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게 가능을 합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한 번에 결정을 하죠. 그렇죠. 이제 선거 소송은 이제 단심이니까 그다음에 소송은요. 그 원고 적격이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나 그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유권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 유권자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당이나 아니면은 그 입후보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건데 그런데 과연 첫 번째 그 국민의힘에서 이와 같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법원에서 이 소송을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왜냐하면 뭐 사정 판결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뭐라고 또 되어 있긴 하냐면요. 만약에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재선거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한 사람은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참정권이 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단돈 얼마라도 손해배상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 고발 들어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한테. 이런 것이야말로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헌법 소원도 들어갔는데 헌법 소원하면서 가처분도 들어갔거든요. 가처분의 내용은 뭐냐면은 관련된 기록을 처분하거나 옮기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걸 국민들한테 오픈하라는 그런 가처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이례적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인용해야 되는 것이 지금 같은 사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데 더해서 선관위 전면 개편을 위한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물어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법안 2건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아침 일찍 SNS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1호 법안을 예고한 데 이어 약 8시간 반 뒤엔 전국 선거 기간에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돼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2호 법안 구상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란 이유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현행 감사원법을 고치고 선거철 선관위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휴가 가지 않도록 제한해 부실 선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장 선관위를 없애는 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권한과 의무를 최대한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서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이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SNS에 국가기관의 성역은 없어야 한다며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원내에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해 선관위 견제를 위한 각종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개헌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감사원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이제 또 위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헌법 그러니까 개헌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방선거를 다시 치르자며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장 대표가 사퇴 압박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번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일각에선 문제가 된 지역에 한해서 재선거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에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잠실 올림픽 공원을 지켰습니다. 구호는 오직 하나, 재선거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잠실 올림픽 공원이 민주주의 성지가 됐다며 시민 목소리를 빌어 전국 단위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답을 내놓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자초할 것이라 경고하며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한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투표 용지가 부족해 논란이 된 전국 투표소 약 50곳에 대한 재선거 필요성을 의미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판단의 주체가 법원이잖아요.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 전국 재선거를 주장한 장 대표를 겨냥해선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를 그만두십시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일 각각 선관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네, 정치부 남영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들고 나왔어요. 네, 장동혁 대표 오늘 재선거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문제가 발생해 그 여파가 상당하니 이참에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물어보니까요,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요건에 투표용지 부족은 없다고 딱 잘라 답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재선거 요건,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됐지만 임기 개시 전 사퇴하거나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경우 이런 식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재선거를 요구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좀 많이 훼손이 됐고 선거의 공정성도 완전히 훼손됐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독일 베를린 재선거 사례를 언급하고 있죠. 선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베를린의 경우 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복사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거나 투표용지가 잘못 배부되는 등 더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동일한 케이스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선거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동조하는 의원들 많진 않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는데요. 김 의원은 SNS에 재선거 추진이 당 지도부의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며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실현할 수 없는 약속이라면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몇몇 의원들에게 입장을 물어봤더니요. 성급했다, 부정선거론에 편승하는 것 같다, 당내 주류 의견은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당에서도 일부 재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박선원 의원과 최민희 민주당 의원, 투표용지 문제가 된 지역은 재선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요. 이건 문제가 된 전국 50곳에 한정해 재선거를 하자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전면적인 재선거 주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재선거가 다수의 입장인 겁니까?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다만 부실선거라는 본질에는 공감을 하는 만큼 야당이 선관위 이슈를 선점하기 전에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여야 모두 내일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특검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루 종일 재선거도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송파구 개표소 이 상황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지금 잠실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국민의힘 일각에선 개표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시위대라고 부르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결코 시위나 소요가 아니라는 점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잠실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고 김은혜 의원 역시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또한 건강한 대한민국의 시민, 질서 정연한 시민 저항 운동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의 저항권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이죠. 오늘 신동욱, 주진우 의원 등은 잠실에 모인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며 경찰청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요. 한명도 원내대표가 시위는 국민들의 의사표시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번 상황을 주목하고는 있지만 이보다 나아간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영주 기자였습니다.